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만으로 20살입니다. 재테크는 1도 안 해본 제린입니다.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5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파킹 통장 금리 떨어지는데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네비테빗!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네비테빗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5만 구독자 기념 재무상담 Q&A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와! 오늘도 맛있는 티도 한 잔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이 담긴 노트북도 바로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전달 주신 마음도 너무 잘 받았고요. 읽어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고민이 이런 거구나. 이걸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콘텐츠를 제작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3가지 사연을 뽑아봤고요. 마지막에는 많이 공통으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아참, 혹시 구독, 좋아요 여러 번 누르는 분들은 없겠죠? 2번 누르면 취소가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비테빗!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2살, 만으로 20살입니다. 지금까지 재테크는 1도 안 해본 제린입니다. 현재 1,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장병적금, 청년적금, 굴비적금으로 7월 전역 후에 2,000만 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야 할지, 미래에 2,000만 원을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지금 시작한다면 1,000만 원으로 RP에 투자하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반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안전하게 해도 수익이 너무 낮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적금으로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비테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너무너무 기특하세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른 나이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다니 너무 대단합니다. 먼저 1,000만 원부터 시작할지 3,000만 원 모으고 시작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1,000만 원이 있고 미래에 2,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우선 있는 1,000만 원을 나눠서 여러 금융상품들에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 소액이라도 내가 투자를 시작한 상태에서 관심을 갖는 건 정말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다양하게 투자해보면서 시장 흐름을 느끼고 공부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여기 영상을 참고해서 ISA 중개형을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괜찮은 증권사랑 상품을 좀 찾아봤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ISA를 개설하시면 연 4.2% RP 특판에 가입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중 일부 금액으로는 이 RP 상품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금액으로는 S&P 500 같은 ETF도 ISA 계좌에서 조금씩 매수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앞에 청년이라고 붙는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장 상품보다 혜택이 훨씬 좋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의 절반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어릴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최대한 다양한 투자 경험,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걸 해보는 것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20억의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실패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실패가 지나고 보니까 저만의 투자 원칙을 정하고 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의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여유 자금을 남겨두었고 특히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비테빗! 네, 답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은 직장인 N년차 분들이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대학생까지 부모님 돈으로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대학생 때 쓰던 돈이 평균 250만 원이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소비는 6천만 원, 8천만 원이라 썼더라고요. 이제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저축도 하고 현명하게 소비를 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매달 월급의 40~50%는 적립식 투자를 해서 모아보고 싶은데 50만 원은 ISA에 넣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코인 아니면 청년 도약 계좌를 해볼까 합니다. 레비테비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비를 무조건 줄이셔야 합니다. 소비는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소비 습관이 잡힐 때까지 신용카드는 다 싹둑싹둑 자르시고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먹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스스로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쓰고 남은 월급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돈을 먼저 다 저축에 보내놓고 남는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월급을 받으면 일단 저축할 거 다 저축하고 남은 전액을 파킹 통장으로 다 옮겨둡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체크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순간마다 파킹 통장에서 체크카드 연동된 계좌로 필요한 금액만큼 그때그때 이체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매번 이체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소비를 한 번 덜 하기도 하고 또 결제를 할 때마다 나 돈 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해줘서 내 소비를 줄이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를 말씀 주셨는데 청년 도약 계좌는 혜택이 좋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50만 원 ISA 적립식 매수를 말씀 주셨는데 적립 매수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내 월급날에 나는 50만 원 사겠다 라고 지정 매수하는 것이 멘탈에 좋고요. 또 중간중간에 급락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에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곡차곡 추가 매수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투자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는 이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은 절약도 있지만 체험단이나 협찬도 같이 병행해보면 생활비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블로그를 시작하고 꾸준히 3개월만 하면 이후부터는 쉽게 체험단 선정도 되고 많은 부분을 아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면 더 나아가서 부수입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이나 코인, 청년 도약 계좌를 해볼까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요거 3개는 너무나도 다른 자산군이라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3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내가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베트남이나 대만, 싱가포르 중에 고민이야 라는 느낌보다 알래스카를 갈지 동네 공원을 갈지 제주도를 갈지 고민이야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각각의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기초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틈틈이 독서랑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특히나 내 생각의 확장도 되고 또 읽을수록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도 굉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변화를 해보겠다고 다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30대 초반 맞벌이 신혼부부의 고민입니다. 관련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비테비님. 저희는 올해 3월에 결혼을 앞둔 31살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저랑 신랑은 맞벌이를 하고 있고 둘이 합쳐서 연봉은 1억 조금 넘습니다. 모은 돈은 총 1억 5천만 원이 있고 5천만 원은 주식 투자, 1억은 신랑과 제 파킹 통장에 나눠서 보관 중입니다. 5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레비테비님이라면 첫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저라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구조가 좋은 구조인데 이 돈을 파킹 통장에 넣어도 돈을 벌어오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집을 투자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실거주 매매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랑 가까운 아파트를 우선으로 내가 살기 좋은 곳, 지내기 편안한 곳,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팔기 좋은 곳을 기준으로 매매 거래량이랑 주변 인프라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자산 주신 거 보니까 이 기준으로는 생애 최초 80% 대출을 활용해서 5억에서 6억 내외의 아파트를 매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꾸준히 청약도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사는 집과 투자용 집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집이니까 전세 갭 투자보다는 월세 투자를 추천드려요. 현재 기준으로는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너무 벌어져 있기도 하고 내가 괜찮은 집에 갭 투자
투자를 하려면 최소 2억이라는 너무 많은 투자금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첫 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는 비교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아파트를 추천드리고요. 주변에 직장들이랑 가깝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좋고 또 어렵지 않게 식당을 갈 수 있도록 상권이 주변에 잘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부동산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으신 돈이랑 대출 합쳐서 5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수하신다고 하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출이자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월세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천에 월세 12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매달 내가 은행에 내는 대출 이자가 매달 받는 월세랑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또 대출 금리랑 월세에 따라서 돈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오를 것 같은 아파트를 잘 찾아서 매수를 해두시고 월세 투자를 해두면 실제 투자금은 거의 들지 않은 채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남편분과 손잡고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이곳저곳 직접 다니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팁을 드리자면 직접 보러 다니실 때는 부동산 소장님께 꼭 내가 살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게 좋고 매수 시기는 되도록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올해 재산세는 안 내도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3가지를 다뤄봤는데요. 당첨되신 3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짧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빠르게 몇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재테크보다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대출 금리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보통 대출을 최대한 갚지 않고 레버리지로 다른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괜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빚 있다고 해서 좀 되게 너 빨리 빚이나 갚아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 대출이 4% 금리라면 굳이 내가 그걸 갚지 않고 대출받은 돈으로 4.1%의 수익만 벌어도 너무너무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드리자면 대출 금리가 5% 미만이라면 이 대출을 갚지 않고 연수익 5%를 목표로 그 돈을 잘 굴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의 질문인데요. 현재 모아놓은 돈 중 1억을 예금과 투자로 나눠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데 어떤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금과 투자로 나누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예금은 연 3천만 원까지는 세금 우대가 되는 걸로 부부가 하나씩 해서 3천씩 총 6천만 원 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금 우대 정책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이런 조합 형태의 상호금융에서 내가 조합원인데 예금을 가입할 경우에 3천만 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이 내용은 제 컨텐츠에서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4천만 원은 2천만 원씩 부부가 나눠서 ISE에서 비과세로 ETF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ETF도 콘텐츠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또 파킹 통장 금리 떨어지는데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답변은 네, 금리 조정이 되면 우리가 또 써먹어야 되니까 애써 만든 통장들을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계좌 개설하는 거는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지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당장에는 금리가 더 좋은 통장으로 그때그때 리밸런싱해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고 어려워요 라고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우선 혼자서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의 의지를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 의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내 의지를 잘 유지하고 행동하게 하는 환경 설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주변에 돌아보면 꾸준히 뭔가를 하고 성과를 내는 분들은 보면은 의지가 너무 강하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본인 의지로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아서,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메타인지가 잘 되어서 의지만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든 행동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신문을 읽던지 경제 유튜브 영상을 보던지 팟캐스트를 듣던지 관련 책을 읽던지 소비를 통제하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들 중에 딱 하나를 정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게 환경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보증금이 걸려있는 챌린지에 참여해 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을 모아서 안 하면 벌금을 내게 환경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주변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나 이거 할 거다 라고 선언을 다
다 해두시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 좀 눈치가 보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 한두 달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둘 지식도 쌓이고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정리하고 추천드리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테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만 하셔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경제 지식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렇게 사연별로 의견을 전달드렸는데요.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의견 들어주시고 조금이나마 고민하느라고 무거웠던 여러분들의 어깨를 좀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월급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투자라는 건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굉장히 막막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의 제가 정답도 아니고 부족한 점도 아직 많지만 과거에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말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과거에 제 자신에게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콘텐츠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모든 시간들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믿고 소통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면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